영남 지방의 남반부에 위치해 옛 창원, 마산 진해를 합친 곳. 파프리카, 대산 수박, 단감 등의 생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장. 경상남도 창원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경상남도 창원에 돈키호테라고 불리는 괴짜 사나이가 있다. 하하, 궁금해지는군요. 돈키호테라고 불리는 농부라니. 허허, 일단 마을에서 탐색해봐야겠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 이 동네에 돈키호테 부자농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네. 그런 농사를 좀 특별하게 우리처럼 일이 안 짓고 좀 희한하게 지어. 첫 번째 단서, 농사를 특이하게 짓는다. 그분 조금 괴짜고 돈키호테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좀 괴짜인데도 돈은 많이 벌었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단서, 괴짜인데 돈을 많이 벌었다. 집은 저쪽에 있습니다. 하하, 들을수록 부자농부의 정체가 궁금한데 알려주신 곳으로 당장 가보겠습니다. 특이한 붉은 머리카락 발견. 주민 제보 속 돈키호테 농부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 동네 돈키호테 부자농부 맞으세요? 아, 네. 제가 이 동네 돈키호테 맞죠? 오, 찾았습니다. 돈키호테 부자농부. 아, 다른 사람들이 잘 하는 그 관행농법에서 벗어난 일을 많이 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지 싶습니다. 괴짜 부자농부의 농사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따라오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만만한 돈키호테 부자농부, 과연 어떤 작물을 재배할까요? 얼른 보여주세요, 부자농부. 이 작물이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입니다. 오, 이게 새빨갛게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부자농부의 작물은 아하, 대추 방울토마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추 방울토마토로 연매출 2억을 올리고 있는 최현보입니다. 대추 방울토마토 재배 24년차 돈키호테 최연보 부자농부입니다. 농지 면적 16,000제곱미터의 부자농부의 농장.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대추 방울토마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키우는지 그 비법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자농부의 아침은 하우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자농부의 헤어스타일, 하하, 다시 봐도 독특한데요. 아니, 부자농부, 이렇게 염색한 이유가 있어요? 토마토 색깔 좋아합니다. 제가 좀 컨셉으로 그렇게 하는데 머리털 다 빠지면은 염색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좀 하고 말려고요. 대추 방울토마토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표현한 헤어스타일, 이야우, 멋지십니다. 방울토마토 따는 손길이 거침없는데 수확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 두 개를 보면 이렇게 되면 손님들이 싫어합니다. 꽃받침이 달려 있으면 조금 더 싱싱하게 여겨주는 게 있습니다. 꼭지가 떨어지지 않게 따는 것이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으면 꼭지가 붙은 채로 따집니다. 여기서 딱 꺾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탁 떨어져요. 꺾어야 될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죠, 마치. 그래서 색깔이 완전하게 선홍색으로 붉게 물든 것,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지만 빨갛게 완전히 색깔이 돌아간 것만 수확해주면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부자농부의 방울토마토는 수확철이 어떻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수확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달 뒤에부터는 수확을 하고 밑에 먼저 익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수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확철은 없지만 보통 9월에 심어서 다음에 5월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수확하다 말고 뭔가를 찾는 듯한 부자농부, 대체 뭘 찾으세요? 뭔가 발견한 듯한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부자농부? 토마토 넝쿨 유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키가 크니까 하늘로 올라가요. 한낮에는 상층부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타기도 하고 또 수확을 할 때도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 목이나 가슴 이 정도 선에서 키를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아하, 이 토마토 넝쿨 유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가지가 처지고 꺾여 정작 중요한 열매에 영양분이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군요. 무조건 크고 높이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수랍니다. 이때 무자비하게 가지를 잘라내기 시작하는 부자농부.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격가지 척지 제거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쓸데없는 짓 하면은 성적 안 오르듯이 격가지는 열매를 키우는 에너지를 또 자기가 먹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거해 주면은 주변의 열매들이 훨씬 더 잘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많이 하면은 많이 해줄수록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알맞은 격가지 제거 작업을 해줘야 영양분을 열매에 집중시켜 탱글탱글하고 맛있는 대추 방울토마토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높은 수입으로 직결되는 거겠죠. 부자농부의 하우스에서 제작진이 발견한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깔끔하게 관리된 농장과 어울리지 않게 지저분한 바닥. 아니 부자농부, 청소는 왜 안 하시는 거야? 야? 지저분하게 보여요. 내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보여준다는 게 또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에? 왜 그래요 부자농부? 이거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돈입니다. 뭐라고요? 말라서 못 쓰는 넝쿨이 이게 돈이라고요? 저는 무경운 무투입을 농사의 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경운 무투입이요?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무투입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값비싼 퇴비를 투입을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무투입 농법이란 농약은 물론 유기물, 화학비료 등 인위적인 물질을 일절 논밭에 투입하지 않는 자연재배 농법입니다. 무경우는 수확이 끝났다. 그러면 이 넝쿨을 잔사를 이 흙골, 놀골에다가 떨어뜨려요. 작물을 그대로 심습니다. 트랙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리기를 다시 골을 따지 않습니다. 멀칭 비닐 유유질도 다시 사용하며 기계를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부자농부. 하우스 안 시설물들을 대부분 7년 전에 설치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버리는 줄기, 넝쿨 등이 흙으로 돌아가 퇴비가 되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은 이렇게 변해요. 토착 미생물이 돈 주고 미생물 사가 쓸 필요 뭐가 있어? 이 토착 세균이 더 강력한데 무경운과 무투입 농법으로 비용을 절감한 것이 저희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유기농법으로 비용을 절감하라. 받기 어렵다고 소문난 유기농산물 인증서를 매년 갱신받고 있다는 부자농부. 너희들 정말 엄청 특별한 대추 방울토마토였구나. 특별한 부자농부의 방울토마토, 그 맛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부자농부, 어때요 맛은? 맛있습니다. 토마토는 토마토 특유의 맛과 향이 있으면서 당도가 있어야지. 한번 잡숴 보실래요? 실제로 그렇게 맛이 있는지. 유기농이라서 그냥 잡숴도 돼요. 농약 없으니까. 유기농 방울토마토, 김 PD 어때요? 어서 말 좀 해봐요. 달콤한. 맛이 되게 시원한 맛이 나요. 그렇죠. 그게 깨끗해서 그래요. 순수해서. 새콤달콤하면서 시원하게까지 한다는 부자농부의 방울토마토. 나도 방울토마토 좋아하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농장, 무슨 일일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방울토마토 수확이 한창인 아이들. 거침없이 수확하는 법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니 친구들, 농장에 무슨 일이에요? 여기 농장 체험하러 왔어요. 멀리서 아주 좋은 농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하, 체험학습을 온 학생들이었군요. 너는 잘 따고 있나? 한번 보자. 이렇게 따야지. 이왕이면 이게 좀 보기 좋잖아. 이렇게 따야 되고. 꺾어진 부분 있죠? 네. 여기다 손을 대가 이렇게 딱 약간 당기듯이 칵 누르면은 네. 힘을 받아서 떨어져요. 와우, 퍼펙트. 퍼펙트. 전문가 손기. 부자농부 바쁜 와중에 체험학습도 운영 중이었나 봐요. 주변의 분들이 아시고 부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레크레이션, 힐링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깨끗한 곳이니까 농약 뭉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가면은 이제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아하, 이 학생은 속도가 엄청난데요. 어때요?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촉감도 좋고 향 되게 좀 냄새도 좋고 해가지고 재밌어요. 시켜서 먹게 됐는데 너무 실하고 그리고 다른 유기농보다 좀 더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아삭아삭한 면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한번 문의해 보니까 체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10개 누가 빨리 따라 내기 합시다. 10개? 갑작스러운 내기 세안에 고사리 손이 급해집니다. 이거 한 산자가 넘은 것 같은데요? 그쵸? 사장님 마진이 남을 줄 잘 모르겠네요. 사장님, 저 이마트에 많이 땄어요. 우와! 야, 니 소질 있다, 야. 이거는 체험하러 와서는 먹어도 돼. 진짜요? 먹어봐. 더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많아요. 내가 직접 딴 방울토마토 아이들에겐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오미는 발품을 파는 대가로 좀 더 많이 줍니다. 제가. 그런 재미도 있고. 체험은 유기농 알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방울토마토 비용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른 가로 갑시다. 나오세요. 네. 이번에는 어떤 체험을 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따가운 토마토를 가지고 더 영양 흡수가 잘 되도록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씻고 흐르는 물에 씻고 꼭지를 따서 담으세요. 깨끗이 씻은 토마토는 왜 끓이는 거예요? 이 토마토를 삶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익히면은 흡수가 좋다. 10개를 먹어서 3개가 흡수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익혀서 먹으면 10개 중에 7개가 흡수돼. 그래서 이거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흡수가 용이하도록 해준다. 토마토는 하나를 먹어도 익혀 먹는 게 낫다는 말씀. 가열 후 믹서로 갈은 토마토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흡수율을 높여주는 마법의 액체도 있답니다. 기름이 있어야 운반이 잘 된다. 이렇게 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맛만 좋을 뿐이 아니고 몸의 흡수도 잘 된다. 자, 시식을 해봅시다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토마토 안 먹어 이런데 그 싫어하는 애들도 이렇게 주면 좋아해. 흡수율 끌어올린 토마토 주스 어떤 맛인가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토마토 본연의 맛으로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는 게 되게 놀라워요. 저는 토마토를 잘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피자? 토마토 케첩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느낌도 들고요. 맛있어요. 토마토를 싫어하는 자. 그래도 오늘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놀래고 있어요. 토마토를 잘 안 내년에 먹는데. 솔직하게 맛이 어때 이야기해봐. 달달해요. 아하, 우리 친구는 맛있었는지 벌써 다 비웠네요. 고객들에게 건강을 전해줄 수 있어 부자농부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에헤, 엉애 때문에 많이 죽었네. 애기들을 다시 가져와서 심어야 되겠다. 아이. 휑한 하우스 한 구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기들을 가지러 간다고 했으니 뭔가 새로 심을 모양입니다. 모종이 그대로 괜찮네. 이거 옮겨 심어야 되겠다. 이게 뭔가요? 뭐 토마토 모종, 대추방울 토마토 모종. 직접 육묘한 겁니다. 농사 짓기도 바쁜데 토마토 모종까지 키운다고요?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지.
제대로 된 유기농 대추 방울토마토를 생산해내기 위해 모종부터 직접 키워낸다는 부자농부. 횡행했던 하우스 구석에 새롭게 자리 잡는 모종들.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은 땅, 농사 짓기 너무 거친 것 같은데요. 돌도 많아 보이고 잘 자랄 수 있을지 허허 걱정이 됩니다. 이 오랫동안 경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흙 알갱이가 굵은 입자로 있습니다. 그러나 표토청 딱딱한 층을 통과하면은 한 5cm 밑으로만 내려가도 전 작기의 작물의 뿌리들이 이 뚫어 놓은 동굴 같은 것이 있어서 오히려 훨씬 공격이 많습니다. 로터리 작업을 한 땅보다 작업을 하지 않은 땅이 표토층 아래로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 즉 공국이 더 많다고 하는군요. 그나저나 부자농부, 버려지는 토마토 넝쿨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속상합니다. 이거 어떡해요? 약 쳐야 되겠다. 뭐라고요? 약을 치다고요? 부자농부 유기농이라고 했잖아요. 농약 안 치는 거 아니었어요? 그 의심스러운 푸대자루엔 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푸대자루 안에 이 가지들은 뭔가요? 장록 혹은 자리공이라고 하는 독초. 독초라고요? 독초라더니 소태 한가득 넣고 우려내시는데요. 또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걸로 천연 살충제 만드는 중입니다. 독초로 천연 살충제를 만든다고요? 독성이 있어서 벌레들도 기피한다는 자리공. 이 자리공으로 어떻게 살충제를 만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잘 말린 자리공의 잎과 줄기 그리고 열매를 물과 함께 넣고 2시간 이상 푹 끓여주기만 하면 해충 때려잡는 강력한 천연 살충제가 된다고 하는군요. 천연 농약 살충제 완성입니다. 자리공이나 장록뿐이 아니고 은행이나 돼지감자나 할미꽃 그 여러 가지 주변에서 살펴보면은 그 살충 성분이 있는 독초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어요? 솥단지 하나 가지고 3, 4개월은 무난히 넘어가는 겁니다. 비용도 절감이 되고 효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은 이제 500배 혹은 1000배 이 사이에 희석을 합니다. 이 자리공 천연 살충제조차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자농부. 실제로 벌레를 발견하거나 날이 더워 벌레가 번식할 기미가 보여야지만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자리공처럼 천연 약재를 손수 조제를 해서 살포하는 것이 저희 성공 비결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천연 살충제로 비용을 절감하라. 20년을 훌쩍 넘긴 농사 인생. 돈키호테 최연보 부자농부의 고집스러운 친환경 농사법이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2년 정도 소방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농사와 소방관 생활을 병행했습니다. 이 지역에 수박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수박을 하니까 저도 수박을 심었죠. 그때는 관행으로 재배했습니다. 처음에는 20kg, 가다 12kg, 10kg, 8kg, 7kg, 6kg, 5kg, 4kg 나의 수박의 크기가 자꾸 줄어들어. 농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연작 피해, 염류 집적 뭐 이런 문제가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체크를 해서 알게 됐어요. 갈수록 나빠지는 토질 탓에 수박 농사는 실패를 거듭했지만 소방 공무원이었던 부자농부는 땅을 옮겨다니며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상황. 퇴비나 비료를 적게 주는 농법을 찾던 중 친환경 농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군요. 주던 습성이 들은 사람이 그걸 안 주게 되고 과거의 고리를 끊는 거 이것이 힘들었고 자 끊고 나니까 답이 없어요. 유기농이나 친환경 이런 재배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정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을 찾으러 다녔어요. 7년간 선배 농가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었던 부자농부. 결국 병충해 과정을 직접 기록하며 자신만의 친환경 농법을 체득해 나가게 됩니다. 그 후 끝없는 개선을 거친 결과 좋은 품질의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게 됐다는군요. 품질이 좋으면은 파는 것은 문제 없다. 항상 그래서 농부들이 유기농에가 돈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 본연이 가지고 있는 천년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 그 맛 때문에 계속 찾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들고 갈 곳이 있다는 부자농부. 수확 후 다음 과정이 있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됩니다. 대추 방울토마토들이 줄지어 쏟아집니다. 아, 이건 어떤 작업이에요? 선별합니다. 이렇게 보면 열과가 있어요. 크랙, 금이 간 거, 이제 불량가죠. 돈 주는 사람 이런 거 먹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 유관 선별, 그냥 보이는 대로 골라냅니다. 처음 하고 그 다음에 선별기로 돌아갑니다. 아하, 1차 유관 선별을 거친 방울토마토가 2차 선별기를 거친 후 서로 다른 박스로 떨어지는데요. 이건 무슨 기준이에요? 소비자들 취향이 달라요.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작고 개수가 많은 사람, 각각의 손님 소비자층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선별을 해주고 번호를 1, 2, 3, 4 먹입니다. 포장까지 끝마친 유기농 대추 방울토마토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주로 학교 급식에 납품합니다. 오다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박스 작업해서 가져가거나 배달하기도 합니다. 계약 납품으로 연매출 1억 8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학교 급식 계약 납품으로 1억 8천만 원. 꼼꼼한 포장을 끝낸 방울토마토를 트럭에 실은 부자농부. 목적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토마토 애기들 주인 찾아주러 가요. 아니, 방울토마토에 이름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주인을 어떻게 찾아준다는 거예요? 도착한 곳은 우체국. 택배 붙이러 왔습니다. 꼼꼼히 송장까지 붙이고 여기는 무슨 일이에요? 개인 택배 주문하신 분들 배송하기 위해서 소비자 직거래에 올리는 연매출 어떻게 되나요?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2천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소비자 직거래 판매로 2천만 원. 돈키호테 부자농부 너무 바쁘시네요. 또 어디 가세요? 일 많이 했으니까 쉬러 갑니다 이제. 그래요.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좀 쉬어야지요. 안녕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거 뭐 집에 토마토 고한 건데 잡수세요. 매일 일에 얻어먹고 일하는데 아, 아, 있는 거니까. 예. 뭐, 먹으러 가시다. 예. 유기농입니까? 한잔 하세요. 예. 그러니까 또 아이스크림이네. 샤베트 같이요. 예. 매일 토마토 같이 하다가 우리도 쉴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송사님 또 좋으시고 해서 여기 뭐 놀러 왔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우리 지역에도 샤인 머스켓을 하시는 송 사장님 뭐 이래서 자주 찾아뵙습니다. 하하하, 반갑습니다. 송 사장님. 유기농 하지 말고 내면에 있구만 그냥 보도나 하지 마. 뭐 기술이 없었어. 아이고 사장님 기술이 유기농이 기술은 A급인데. 그 사장님도 유기농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연 설득이 통했을까요? 유기농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있죠. 부자농부 설득에 성공한 건가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없었어. 맞아요. 100% 유기농은 정말 쉽지 않죠. 네, 이분 토마토는 좀처럼 닦지도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 맛도 있고 다른 집 토마토나 딸기 같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동네 돈키호테라고 들었어요. 양반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보통이 아닙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머릿속에 2가지 이상 3가지를 항상 두고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예, 진심입니다, 이거는. 역시 토마토는 이거 유기농이 제맛입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정리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등 계약 납품으로 1억 8천만 원, 소비자 직거래 판매로 2천만 원, 총 연매출 2억 원. 유기농법 마스터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기농법으로 비용을 절감하라. 두 번째, 천연 살충제로 비용을 절감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부자농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저를 계기로 제가 이정표가 되어서 유기농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소비자들도 유기농산물을 값싸게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유기농 대추방울토마토처럼 부자농부의 대추방울토마토도 변치 않는 맛으로 사랑받길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